정말 다행인 건 그래도 열이 나자마자 의사 선생님이 너무 다행이라고 하셨어요. 잘하셨다고. 조금만 늦었어도 정말 힘들 뻔했다고. 안녕하세요, 두유 아빠입니다. 오늘은 저희 아이들 열 났을 때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제가 아이들 열에 대해 영상을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을 때 첫째가 감기에 걸렸어요. 병원에 다녀와 약도 먹고 열은 안 나서 다행이다 생각했어요. 웬일로 저랑 잔다고 해서 아이 방에 들어가 재우는데 이마가 좀 뜨끈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체온계로 재보니 열이 39도가 나왔습니다. 놀라서 바로 옷부터 벗기고 해열제를 먹였어요. 따스한 수건으로 몸을 닦아주려고 데리고 나왔는데 영상을 찍어야 하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 아픈데 무슨 영상을 찍나 제정신인가 생각도 들었는데 처음 아이 열났을 때를 생각해보니 아무것도 할 줄 몰라 어쩔 줄 몰라 하던 제가 생각나 영상을 찍기로 했습니다. 아마도 저 같은 초보 엄빠들은 이런 방법조차 모를 것 같아서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첫째가 처음 열이 났을 때 항상 저랑 잠을 잘 때였어요. 지금 둘째만 할 때였으니까 7개월 정도 되었을 때였나봐요. 그때는 저만 쫓아다녔는데 아내는 자고 있어서 굳이 깨우진 않았어요. 그때도 열이 38.9도까지 올라가서 39도 찍으면 바로 응급실로 가려고 했습니다. 아이를 방에서 데리고 나와 해열제를 먹이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집에서 가까운 조금 큰 병원은 응급실에 전화를 했는데 여기는 소아 응급실이 없어 가도 뭘 할 수가 없다 하더라고요. 대신 옷을 벗기고 따스한 물에 적신 수건으로 온몸을 닦아 열을 내려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열이 떨어지지 않으면 더 큰 병원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바로 따스한 물에 수건을 적셔 아이를 안은 채로 아이 등과 팔, 다리를 계속 닦아줬어요. 아이가 힘이 없어 저한테 푹 안겨 있었거든요. 그 조그만 게 아파서 푹 안겨 있는데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중간중간 열을 재보았는데 다행히 조금씩 떨어지더라고요. 그렇게 한 2시간 했나? 열이 많이 떨어져 아이를 재우고 아침에 바로 소아과에 갔던 적이 있어요. 참 아찔했었는데요. 더 심각한 건 둘째 이야기입니다. 둘째가 6주 정도 되었을 때 낮에 재밌게 잘 놀고 밤에 잘 시간이 되어 재우려고 했어요. 제가 아이 이마를 짚어보는 습관이 있어서 그냥 무심결에 이마를 짚었는데 뭔가 좀 이상하게 따스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을 재보니 39도가 찍히는 거예요. 체온계 화면 빨갛게. 옆에 아내가 있었는데 제가 이게 맞는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순간 저와 아내가 엉 것처럼 정지가 되더라고요. 정신 차리고 바로 아기 옷만 입히고 큰 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이때도 한참 코로나가 심할 때라 코로나에 걸렸나 감기에 걸렸나 그 정도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응급실에 가니 바로 입원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내가 둘째랑 같이 응급실로 들어가는데 지금 생각해도 너무 힘드네요. 저는 집에 가서 아내가 적어준 물건들을 모조리 준비해 다시 병원으로 가 간호사 선생님께 전해주고 집으로 왔습니다. 아이 소변 검사랑 피 검사를 했는데 뇌수막염에 폐혈증, 요로 감염까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조그마한 아이가 무슨 이런 병에 걸렸는지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뭐 한 게 없는데 왜 이런 병에 걸린 건지. 정말 다행인 건 그래도 열이 나자마자 응급실로 빨리 와서 조치를 해 의사 선생님이 너무 다행이라고 하셨어요. 잘하셨다고. 조금만 늦었어도 정말 힘들 뻔했다고.
그렇게 둘째 첫 병원 입원 생활이 시작되었고 그렇게 열흘 있다가 퇴원을 했습니다. 입원해 있는 동안 피도 많이 뽑고 핵의학 검사에 소변 검사, 요로에 요도관을 삽입하기도 하고 참 많은 검사를 하느라 아기도 지치고 아내도 힘들고 지쳤을 거예요. 저도 정말 큰일 나는 줄 알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는 안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했거든요. 정말 너무 무서웠습니다. 첫째랑 집에 있는데 아이랑은 재밌게 놀아줘야 하는데 마음은 너무 안 좋고 그때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병상에서 아기를 지키는 아내만큼은 아니었겠지만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2번의 입원이 더 있었어요. 열만 나면 바로 입원하라고 하더라고요. 한 번 입원하면 열흘 정도씩. 응급실에 가면 소변 검사부터 하고 염증이 있는지 확인하고 입원을 했습니다. 4번째 열이 나서 응급실에 갔을 땐 소변에 염증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코로나라고. 집에서 아내와 아기가 방에서 자가격리를 했어요. 참 별일이 다 있었네요. 그러고 나선 지금까지 큰일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대신 항생제는 매일 먹어요. 다음 달에 병원에 가서 핵의학 검사를 다시 하는데 후전된 결과가 나오길 바람 뿐입니다. 너무 잘 크고 있어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긴 한데 검사는 해봐야 아는 거니까. 아기는 엄마의 항체와 면역력을 가지고 태어나 신생아 시기에는 열이 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신생아가 열이 나면 정말 무슨 일이 있는 거라고. 저는 이런 걸 몰랐는데 아내가 알고 있어 바로 응급실로 갈 수 있었어요. 저만 있거나 아내가 자고 있을 때 아기가 이렇게 열이 났다면 첫째 때처럼 따스한 수건으로 몸을 닦고 있었을 수도 있고 다른 방법이 있을까 찾고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골든타임을 놓쳤을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했을 수도 있을 실수를 하지 마시라고. 무조건 바로 응급실로 가시라고 꼭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입원했을 때 둘째 핵의학 검사 결과 신우신염까지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선천적인 거라고 하더라고요. 정도의 단계가 좋지 않은 게 5라면 4.5 정도 된다고. 2번째 핵의학 검사할 때는 저도 같이 있었어요. 요도관을 요로에 삽입해 약물이 신장에 어떻게 올라가는지 보거든요. 약물 넣고 소변 볼 때 신장 쪽으로 약이 어떻게 가 있는지 보이는 건데 그냥 넣자마자 왼쪽 신장으로 다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아직은 너무 어리기도 하고 성장하면서 좋아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일단은 신장의 흉터가 어떻게 아무는지 상황을 보기로 했습니다. 선천적인 거라니 더 미안하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잘못 돌봐서 생겼다고 했다면 또 미안했겠죠? 그냥 아이가 아픈 게 미안하네요.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건 잘 돌보는 것이니 열심히 잘 돌보며 놀아주고 있습니다. 저희 아기 아픈 게 아무것도 아니게 보일 정도로 아픈 아이들이 많잖아요. 아이 부모님들이 너무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긴 하네요. 아이 아픈 게 얼마나 힘든 건지 괴로운 건지 아주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이에게도 좋을 것 같아요. 세상 모든 아픈 아이들의 부모님들 힘내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 말밖에 없네요. 저도 힘내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